파타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것은 오전 7시 43분이었다. USS 토머스 허드너의 SPY-1D 레이더가 그것을 포착한 것은 그로부터 4초 뒤였다. 4초가 빠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투정보센터의 운용 요원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훈련 시뮬레이션 바깥에서는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광경이라는 사실이었다. 접촉 표적은 45을 돌파하며 여전히 상승 중이었다. 표준적인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 기동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궤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격체도 대응하도록 설계된 적 없는 미세 수정을 연속으로 가하고 있었다. 전술행동 장교 제임스 오카포 중령은 그 궤적을 정확히 1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란이 파타를 발사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약 4분 30초였다.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을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파타는 이란의 첫 번째 진정한 초음속 미사일이다. 종말 단계에서 마하 13으로 비행한다. 음속의 13배. 초당 약 4,400m에 달하는 속도다. 그 속도에서 요격의 물리학은 잔인할 만큼 가혹해진다. SM-6 요격 미사일은 표적이기 폭순간에 있을 정확한 위치에 자신을 갖다 놓아야 한다. 아음속이나 초음속 미사일을 상대로는 이것이 이미 해결된 문제다. 이지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는 미사일이 30초 후에 어디에 있을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러나 파타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비행하지 않는다. 파타는 기동체 진입체를 사용한다. 종말 강화 중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탄두로 작지만 치명적인 궤도 수정을 가해요. 격해법이 계산되는 순간 그것을 무효화한다. SM-6가 파타가 있어야 할 공간에도 달할 때쯤이면 파타는 이미 다른 곳에 있다. 회피하는 총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오전 7시 44분 오카포 중령은 교전 허가를 선언했고 이지스 시스템이 요격 해법 산출을 시작했다. SM-6 두 발이 전방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된 것은 7시 44분 22초였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현재 궤적에 기반해 파타의 예상 종말 지점을 계산하고 두 발의 각각의 임무를 부여했다. 7시 45분 41초. 첫 번째, SM-6가 요격 지점에 도달했다. 파타는 그곳에 없었다. 1.8도의 궤도 수정을 실행한 것이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수치였다. 그러나 마하 13에서 1.8도의 수정은 사격 통제 해법과 요격 시도 사이의 3초 동안 340m의 횡방향 이탈을 만들어낸다. SM-6는 허공에서 기폭했다. 두 번째 SM-6는 갱신된 해법으로 4초 후에 발사되었고 결과는 같았다. 파타는 다시 수정했다. 이번에는 2.1도. 요격체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SM-6 두 발 소모. 접근하는 표적에 대한 효과는 연기였다. 7시 46분. 펠랭크스 근접 방어 체계가 파타가 내부 방어 구역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가동되었다. 펠랭크스는 토머스 허드너의 마지막 재래식 방어선이었다.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20mm 게틀링 포로. 수십 차례의 교전에서 아음속 및 저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파해왔다. 파타를 상대로는 수학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펠랭크스 사격 통제 레이더가 접근하는 표적을 추적하고 포가 교전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마하 13에서의 교전 기하학은 시스템에 약 0.8초의 발사 기회를 준다. 분당 4,500발의 속도로 그것은 미사일이 교전창을 통과하기 전에 60발이 공중에 있다는 의미다.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표적에 그 60발이 명중할 확률을 시스템 자체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3.2%로 계산했다. 펠랭크스는 어쨌든 발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탄화는 빗나갔다. 파타는 계속 접근했다. 충격까지 남은 시간 41초.
제임스 오카포 중령은 3대째 해군 장교 집안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걸프전에서 구축함에 복무했고 아버지는 태평양에서 호위함을 지휘했다. 그는 3년 전 해군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연구했다. 47쪽에 달하는 그 논문은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루고 있었다. 기동 초음속 재진입체가 재래식 다층 방어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이론적 해법이었다. 그 해법이 41초 안에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는 함내 인터컴으로 함포 통제관을 불렀다. 포통제, 전속전진, 방위각 031, 고도 240, 미터 회랑의 근접 신관 공중피 옥발 연속 사격 최대 속도로 즉시 실시. 명령은 재래식 관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토머스 허드너의 마크 45 함포는 대수 낙무기다. 함성 와지상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것이지 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오카포는 파타를 직접 격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군 전투 역사상 실전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무언가를 하려 했다. 벽을 쓰는 것이었다. 근접 신관 5인치 포탄은 표적에 직접 명중할 필요가 없다. 신관이 치명적 파편 범위, 약 15m 이내에서 고체 물체를 감지하면 기폭한다. 기폭하는 순간 수천 개의 고속 강철 파편이 사방으로 초당 1500m를 넘는 속도로 팽창한 단일 근접 기폭 은직경 약 30m의 파편구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파편이 흩어지기 정확히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한다. 하나의 기폭으로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마크 45는 지속사격 모드에서 분당 28을 발사할 수 있다. 그 포탄들이 정확한 시간 과신관 설정으로 파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정확한 고도와 방위각에서 각각 기폭한다면 그것은 단일 파편구가 아니다. 회랑이 된다. 파타가 통과해야 하는 중첩된 파편 폭발의 기둥이 된다. 마크 45를 담당하는 포통제팀은 합산 47년의 훈련 경력을 갖고 있었다. 1등 하사관 마커스 웹이 신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11초였다. 함포는 7시 46분 31초에 발사를 시작했다. 분당 20발, 근접 신관, 방위각 031, 고도 240m, 10초간 연속 사격. 200발이 공중에서 시간과 신관이 맞춰진 채 초당 4,400m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진로 정면에 폭사 10m, 길이 200m의 회랑을 채웠다. 파타가 그 회랑에 진입한 것은 7시 46분 44초였다. 마하 13에서 파타는 200m를 약 0.045초에 주파한다. 그 0.045초 동안 17개의 중첩된 파편 폭발을 통과했다. 처음 6차례의 기폭에서 나온 파편은 기체를 완전히 빗나갔다. 파타는 작았고 파편 구들은 완벽하게 중심이 맞춰지지 않았다. 7번째 기폭이 미사일의 좌측 유도핀 조립체의 지명방향 내에 8개의 파편 군집을 위치시켰다. 4개의 파편이 초당 800m를 넘는 속도로 핀 하우징을 관통했다. 핀 자체가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손상된 것이었다. 4개의 제어면 중 2개가 찢겨나갔고 4번째를 제어하는 액추에이터가 재올단되었다. 파타의 유도 시스템은 즉시 비대칭 제어 반응을 감지하고 보상을 시도했다. 남은 제어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남은 제어면은 마하 13에서 파괴된 조립체가 만들어낸 공력 불균형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힘을 낼 수 없었다. 미사일은 편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빠르게 편요 가외전으로 바뀌면서 공력 이유도 시스템의 안정비엔 규지 능력을 압도했다. 7시 46분 52초, 파타는 67도 각도로 아라비아만 해면에 충돌했다. 토머스 허드너 좌연 선수로부터 194m 지점이었다. 탄두는 수면 충격과 함께 기폭했다. 폭발은 60m 높이의 물기둥을 하늘로 솟구치게 했고 압력파가 토머스 허드너를 세차게 흔들어 전투정보센터 바깥 통로에 있던 승조원 2명이 발을 잃고 넘어졌다. 좌연 함교윙의 모든 유리창이
과압으로 산산조각났다. 탄두 기폭 후 194m를 날아온 파편 하나가 흘수선 위 선체를 관통하면서 좌연 창고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4분 17초 만에 진화되었다. 사망한 승조원은 없었다. 3명이 유리 파편에 의한 열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토머스 허드너는 전투정보센터에서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했다. 오카포 중령은 환호하지 않았다. 함장에게 연결되는 회선을 들고 11단어로 보고했다. 위협 격퇴, 좌연 화재 통제 중, 경상자세, 위중하지 않음. 그런 다음 전자전장교에게 고개를 돌리며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발사 지점은 어디인가? 파타이 발사 신호는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토머스 허드너의 수동 센서에 포착되어 있었다. 이동식 발사대는 이란 본토의 해안 돌출부에 위치해 있었다. 페르시아만 아래 표적들에 대한 파타의 가시선을 최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고지대 발사 진지였다.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후 이동한다. 그것이 이 무기체계의 주된 생존이점이다. 사격하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재배치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승조원들은 정확히 이것을 훈련받았고미 4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동을 시작했다. 계획된 재배치 경로와 6km 떨어진 2차 진지가 있었다. 토머스 허드너가 대응 해법을 산출하기 시작하기까지 47초의 선두가 있었다. 47초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토머스 허드너 의사격 통제 시스템은 7시 43분부터 발사 지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7시 47분 발사 대가 2차 진지를 향해 해안도로를 이동하는 중해 표적 지정 해법이 완성되었다. BGM 1형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2발이 7시 49분에 토머스 허드너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되었다. 표적까지 비행 시간은 11분 30초였다. 이동식 발사대는 8분 안에 2차 진지에도 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재배치 경로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 것은 7시 54분이었다. 첫 번째, 토마호크가 그 순간 도착했다. 두 번째는 14초 후에 충돌했다. 이란의 가장 진보한 미사일을 미국 구축함에 발사하고 그것이 목표물 194m 앞 해면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혁명 수비대 7명의 승조원들에게는 47초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8분이 필요했다. 계산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오전 8시 1분 토머스 허드너 함장은 바레인의 저 함대 사령부의 교전 보고를 전송했다. 파타 초음속 미사일 1발 이보남을 향해 발사됨. 마크 45 근접 신관 회랑 사격으로 위협 격퇴. 경미한 피해. 경상자셋. 발사 지점 타격 완료. 토마호크 2발 표적 명중. 발사대 파괴. 보남은 완전 작전 가능 상태이며 임무 계속 준비 완료. 이란은 USS 토머스 허드너를 향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두려운 무기를 발사했다. 멈출 수 없다고 설계된 미사일이었다. 미국 해군의 모든 방어층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무기였다. 이란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목표물 194m 앞 아라비아만 해면에 떨어졌다. 3년 전 해군대학원에서 정확히 이 시나리오에 대한 논문을 썼던 한 중령이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했고 그것을 실행할 11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사한 혁명수비대 승조원들에게는 다음에 올 것을 피할 47초가 있었다. 물기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대응은 이미 공중에 있었다.